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합니다.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거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의무합니다. 군대 갑니다. 무슨 의무입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일해요. 근로의 의무, 세금 냅니다. 납세의 의무. 나 세금 내기 싫어요. 의무입니다. 해야 한다잖아. 그럼 국가도 국민을 위해서 보장해야죠. 함부로 쓰지 말고 국가 예산을 특히나 약자분들을 위하여 소득을 재분배해야 되겠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건데. 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아닌 경시 및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로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 전쟁 상황이나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권을 제한하고 전쟁 동원령은 소집, 동원령. 네, 그때는 인권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방역 패스로 힘들어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과 이걸 정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올 1월 달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원, 방역, 패스, 도서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법률로서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한 이유로 감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경시하지 아니한다. 그만큼 우리 자유와 권리가 중요시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차별이 심해서 국가 인권의 법률 제2조에 정한 거예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와 민족과 외모와 신체 조건, 결혼했니 안 했니, 임신, 출산, 학력, 가족 형태, 아빠랑 사니, 엄마랑 사니, 할머니랑 사니, 피부 색깔, 인종, 그 다음에 좌파니, 우파니, 평을 살고 나온 정가,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총 19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용자분들께서 여기에서 처벌받는 거 많이 계시죠? 자, 국민학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 조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회사에 취업할 때 이게 이력서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름, 고은아, 성별, 여, 종교 적습니다. 장애 유무 적어요. 본적, 나이, 그 다음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주민번호 다 적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키, 몸무게, 혈액형, 취미생활 다 적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회사 취업할 때 다 적었습니다. 임신 유무과에 적었죠. 지금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저희 국민학교 선생님께서는 되게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심했거든요. 이 사회적 신분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이 교실이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집에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요. 낙인 찍습니다. 집에 엄마 없는 사람 손들으세요. 그렇게 해도 기억하십니까? 나만 그랬나 봐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촌지봉투라 그래서 우편 봉투에다가 돈을 주면은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봉투를 딱 한 개 주었어요. 이만큼 주었습니다. 체변 봉투. 한 가득 담아가지고 한 가득 주었더니 욕을 많이 먹었죠. 왜 이렇게 많이 담아? 많이 쌌어 그렇습니다. 한 친구는 체변 봉투에다가 우리 저 뒤에 계신 초등학교 나온 선생님은 모를 거예요. 체변 봉투가 모르죠. 체변 봉투. 소파에 계신 그죠? 똥봉투라고 해요. 똥봉투. 기생충 검사한다고 자기 똥을 싸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똥을 담아야 되는데 급하게 똥을 담은 나머지 이름을 안 썼어. 그 똥을 담고 봉투에 이름을 써가지고 봉투가 터져가지고
교실 똥 냄새가 지금 추억의 주변봉 기생충. 그 당시에는 기생충 검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카리 이 머리 안 감고 양 모가 사람들 이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똑똑하면 이가 부서지고 찬빛으로 끌 것이거든요. 예, 그랬던 기억들이. 그때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응. 살아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총구석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화장실 가서 집으로 집단 그런 통을 닦았습니다. 진짜로? 따끔 닦아서 더 더러워지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신문지 비벼 닦았죠. 지금처럼 비대가 없었지 않습니다. 휴지는 귀하니까 이따까지 닦았죠. 저는 저희 집은 되게 못 살았습니다. 되게 못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굉장히 사이 나무해가지고 불 떼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신분. 저희 아버지는 학력이 짧으세요. 초등학교 안 나왔거든요. 어머니도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차별합니다. 딱 보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차별을 해요. 이 집안은 집구석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학력 차별. 그 다음에 이혼가족, 조성가족 다 보지 않습니까? 편견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권. 지금은 우리 다문화 가족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문화 가족 그러면 못 사는 집안이다.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편견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어르신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7, 80년대에 살아왔습니다. 올란전 파견 가시고 독일에 강부로 가시고 간호사 파견 가시고 외화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지역에 계신 분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 아버지 신분증 보니까 지금은 우리 신분증이 카드로 돼 있잖아요. 마그네틱 카드로. 옛날에 보니까 투명 그 비닐봉지로 붙여놨다고 비닐로. 그래서 이 사진도 붙여놓고 비닐봉지로 씌워놓고 뒤에 보니까 정가 기록이 나와요. 신분증 뒤에 정가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 정가 있는 사람이 빨간 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간 줄 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찍어줘. 신분증 뒤에 보면 정가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안 그렇지만. 그리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거에 자동차 구매하시면 인천 남바, 경기 남바, 서울 남바 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경북 남바 달고 여기 왔으면 저거 경북 촌놈이 왔네? 다 아십니다. 지금 천안바 보고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도, 조선 팔도라 부를까요? 그 도에 있는 대표 2개의 도시의 앞에 글을 딴 거예요. 자, 충청도는 끝에 글자가 축자로 끝나는 걸 붙이면 돼요. 충, 주, 청, 주. 그 다음 밑에 있는 전라도는 전, 주, 나, 주. 그죠? 경상도는요. 경, 주, 상, 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 황주, 해주, 평양, 안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그래서 그 나중에 저기 한강 이남 지역에 놀러 가시면 그 도에 가시면 이 도시가 전통이 있는 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사회 심한 차별 이거죠. 외모 조건. 예쁘면 된다, 키 크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 자, 모델입니다. 모델인데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몸매를 가지고 옷을 구매하러 가기가 힘들어요. 자, 마네킹. 마네킹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작고 몸이 가늘습니다. 옷을 구매하러 갔는데 나한테 맞는 마네킹이 없어요.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배 나온 마네킹.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 체형에 맞는 마네킹. 이게 좋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마네킹. 장애 정도가 심하시거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마네킹. 자,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 후보자의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투표용지가 좁고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투표하러 갔는데. 특히나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보니까 후보자의 얼굴이 투표용지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투표 용지가. 왜냐하면 글씨가 안 보이시고 칸이 좁다 보니까 투표하러 갔는데 이거 찍긴 찍어야 되는데 여기 좀 벗어나면 무효표예요. 왜? 칸이 좁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터키와 아일랜드와 이집트라는 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후보자의 얼굴이 나오니까 투표하시기가 훨씬 편하신 거예요. 글씨를 모르시는 어르신들께서, 글씨를 모르시는 우리 반대장애들께서 투표하시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유권자이다. 그림 투표용지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자, 인권.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인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인간이 존엄해야 되겠죠. 존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평화의 방법, 민주, 존중, 공감, 배려, 신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도 인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권이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은 특히나 권리만 바라보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권리만 누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맥락에서 이 인권을 사용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맞대했습니다. 그럼 권리를 말하면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친할수록 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친하다면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이 높은 이 민주시민성이 앞에 전제가 될 때 인권이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인권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원칙, 권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해야 돼요. 만인, 만민. 그런데 만 명만 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왜 조정감이 필요한가? 바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을 가려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최고의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애인분들과 이용자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경우에요. 인권이 없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약에 사람한테 오지 않고 닭이나 오리나 돼지나 소한테 갔다면 마스크 씌웠을까요? 돼지한테? 닭한테? 안 씌웠겠죠? 예, 닭한테 오리한테 AI 조종관 걸리면 포크레인 파가지고 그냥 돼지든 소든 가축은 끌어붙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만약 우한 폐렴 우한 시황에서 처음에 코로나가 사람한테 오지 않고 가축한테 갔으면 끝났겠죠. 근데 사람한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갖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끌어붙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방역을 두고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내 권리로 인해서 내 자유권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전염병이거든요. 특히나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강의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벌써 2년 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 벗으면 부끄러워요. 왠지 모르게 옷을 안 입은 것처럼. 몇 달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 1시에 나왔는데 광고 같으면 옷을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크는 쓰고 옷은 벗고 나왔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시면 마스크 쓰고 일단 옷은 부채예요. 그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불났을 때 하면은 불이야 하면은 옷을 입고 마스크 안 쓰고 나갔는데 지금 불이야 하면 마스크를 쓰고 옷은 안 입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되었고 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장의 마스크 6,000원 했습니다. 8,000원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하나마트와 우체국 가셔가지고 줄 서가지고 마스크 3장 받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그 줄 서가지고 이 마스크 받겠다고 했던 기억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사람의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에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진되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뭐 죄 지어가지고 확진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날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근데 지금 1,3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집집마다 한 세대별로 다 한 명씩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권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거슬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영직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한자로 뭐예요? 청렴하다, 깨끗하다,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거. 이게 권리였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되었는데요. 이 1885년도에 안타깝지만 우리 강화도 조약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청해전쟁도 발발하면서 이 일본이 우리를 들어오면서 수입됐던 단어가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권세권자와 이로리자 쓰고 있는데 권리잖아요. 그러면 권리가 있는데 이거 바꿔볼게요. 미권. 네, 걸자가 뒤오면 미권이죠. 그럼 미열이 이용되어서 이권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권 다툼하고 지 이권만 내세우는 거예요. 지 이권만. 그걸 하지 않고 의로운 걸 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뒤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인권 침해야 너? 너도 인권 침해야?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도덕적으로 원칙, 정당성이 함께 가미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요구와 지 주장만 내세우면, 자격만 내세우면 권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진정한 의미는 의롭다, 권한이 같이 되어서 의권이다. 이권이 아니라 의권, 권의, 의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영어 한 편 볼까요? 영어 한 편? 예.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글자만 나오면 그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오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같이 한번 시간 딱 오고, 그렇죠? 예. 네, 됐습니다. 2小时了，把钱都他妈掏出来！你们呀，是不是？快点儿，快点，手表，快，快点走吧！干嘛？动不许动啊！怎么都？我说你。 你没事吧？你给我下车！小梅啊，我刚才可是唯一下车救你的人。哎！ 你们两个上去，这边去。1整1整1 BR 2架，我们看到的是44路。哎，怎么着了？刚确认，车上所有的乘客和司机。 谢了啊，我这 지난번 얘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아냐 하길래 어떤 사람들이 권리하면은 요것만 생각하십니다. 내 요구와 뭘 청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 내 권한이에요.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경시대에 왔고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보편적인 윤리가 뭐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 예, 나한테 이로운 것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인권이지만은 권리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옳다와 권한이 함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권이 아니라 의로울 의자의 권색은 의권이다 라고 보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말하고 스마트폰으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침대 씁니다. 공동체가 이용하는 곳에서 침대 있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그건 지 권리만 내세우는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 입장입니다. 같이 함께 누군가 기대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람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비장애인들한테 알게 모르게 차별과 또 무시와 배제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과 복지 정책을 더 활발히 해줘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인 강화군 장애복지관은 더할 나위 없겠죠. 앞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을 다 이용할 수 없지만은 자주 이렇게 이용하시고 오시고 프로그램 하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서만큼은. 그래서 밖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복지관에서만큼은 서로가 함께 이해해줘야 되겠죠. 근데 꼭 어디 가나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원수는 원수는 복지관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꼭 있어요. 여기 오면 밥 먹을 때도 있고 프로그램 할 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꼭 싫은 인간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싫은 인간이 꼭 나와요.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그 싫은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야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 동물한테 없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이 뭐냐? 여러분이 똥인지 긴장인지 안 먹어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며 양심이 무엇이냐? 컴포트 파운드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내가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질 것인데 라는 이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양심이라는 겁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말씀하게 되면은 양심은 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느님이든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양심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그분이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인가? MBC 카메라가 KBS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 가족한테 하는 거라면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권 침해자들이. 내 가족은 아닐 거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그렇게 폭행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듭니다. 장애가 아닌 사람들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장애가 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장애인으로부터 또 우리도 아동기를 겪어왔죠. 언젠가는 강자가 약자가 되고 언젠가는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함께 지켜갈수록 인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는 이왕이면 서로가 평등하고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더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이 활발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은 이 평가지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권리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약자 권리 우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에서는 장애인 그리고 아이들 약자 권리 우선이며 내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준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법에 대한 기준을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충돌, 이용자와 직원 간의 충돌, 또 직원과 직원 간의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자와 타인을 침해하지 않고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인권이란 말이 참 중요하면서도 자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강화도 장애복지학 이용자분들은 인권 침해 없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행여나 내가 인권 침해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누구한테? 은하철도 999 고은하 팀장님한테. 의미 없네요. 그래서 고은하 팀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담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질문 이용자분들. 작년에 저 오셨는데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10,000원을 준비했다가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저희가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주간보 이용자분들이 됐거든요.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좀 성의 위주로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야죠. 뭐. 네, 감사하고요. 마칠까요, 그러면?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